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익숙한 얼굴도 보이네요. 우리 유자쌤과 단기 특강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외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끄럽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줄줄 외우게 돼요. 자, 나는 운이 좋다. 아는 같이 해주세요. 혼자 아는 문제만 나온다. 오늘 외운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나는 결국 합격한다. 네,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1교시 때 OT 한번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교시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살살 들어주시면 되고요. 긴장은 2교시 발달할 때부터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되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오늘 개론 2파트가 아니라 3파트 발달복지 사상 들어갈 거고요. 그 1교시에 OT하고 2교시에 발달하고 3교시에 다 같이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4, 5교시는 복지 사상 들어가고 6교시는 유자 테스트는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하는 테스트고 요 중간중간 암기는 우리 수강생들끼리 하거나 이제 제가 봐드리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요 부분이 이제 그 카메라로 찍히지 않으니까 집에서 각자 시간을 가지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유단자 반은 암기 반이니까 암기를 왕창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시험에는 이렇게 신의사 예자도 있고 개론도 있고 중요한 게 막 너무 달라요. 요거는 이제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잡아야 우리가 시험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또 안 중요한 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요하고 빈도 높은 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점점 심화로 들어갈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짧게 자주 돌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까먹을 건데 너무 오래되면 기억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짧게 해가지고 많이 돌리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50% 이상만 가져가셔라. 그러면은 회독하면서 늘어나거든요. 60, 70 이렇게. 그래서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요만큼만 됐어.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문제풀이하고 해설 써보고 다른 공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 더 회독 돌리면서 이제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번에 6, 7월, 8월에 암기반 하고 또 암기한 내용을 바로 집에 가셔서 그 영역별 문제풀이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의 비결은 2개다. 암기량과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암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맞출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도 사실은 키워드 채점이라서 그 키워드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정답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서술형도 약간 커버할 수 있는 암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중요한 거부터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운이 약간 따라주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철수도 70% 외웠어요. 나도 70% 외웠어요. 근데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한 요 정도 있겠죠? 근데 내가 외운 데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면 내가 더 합격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양이 100%가 아니라고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운이 살짝 따라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7월, 8월, 9월 가면서 양 계속 늘려가고 반복하실 거니까 부담 없이 50% 이상만 가져가자. 이 자리에서 강의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습해버리는 거 목표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프린트물 받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유단자 프린트가 있고 암기 테스트지가 있는데요. 유단자 프린트는 나중에 다 뽑으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암기 테스트지는 이게 한 요거보다 좀 얇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암기 자료로 활용하실 거고요. 7, 8월에 단권화를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어도 되고 혹시 보시던 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단권화 작업을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단권화 자료는 뭐냐면은 하나의 책에다가 신의사예자 우리 전 영역이 들어있죠. 거기에다가
그걸로만 내가 공부를 해도 전 영역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거기서 예를 들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포스트잇 붙이거나 메모를 추가해서 그 메모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세세한 잔가지들도 추가해 주시는 작업이 단권화 작업이고요. 얘는 암기 자료로 활용하고 단권화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구조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용어는 제가 가능하면 많이 넣어드리는데 혹시 빠진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로 정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헷갈리게. 근데 나중 가면은 암기를 우리가 한 번씩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어도 외워지게 되고 외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셀만의 자기 반영적 단계랑 자기 반성적 단계 이렇게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반성적 단계를 서술할 때 요 또 다른 키워드로 서술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반성적 단계다. 이것은 타인의 조망을 자신에게 반영하여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고 두 개의 용어를 외워버리면은 하나의 특징 개념을 서술하실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만 외우고 나중에는 둘 다 외우자 싶고요. 또 수업 전에는 연필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적어 주실 건데, 요거는 막 진짜 밑줄 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수업 중에 제 거를 들으면 되게 이제 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쪽에 10초 이내로 그냥 빠르게 한번 훑은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은 내가 표시한 거랑 똑같네? 다르네? 하면서 이제 머리가 한 번 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수업 다음에는요, 오늘 하루 수업 다 끝나면은 목차를 한번 쭉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야 그 기억의 서랍 안에 얘는 앞부분, 얘는 뒷부분, 그리고 내가 문제 풀다가 모르는 개념을 여기에서 단권화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막 이제 외운 거를 꺼낼 건데, 그때 이 구조화 작업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이거 한 중간쯤에 있었어, 뒷부분에 있었어,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런 거를 내 감각과 그런 시각과 모든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구조화를 해야 암기할 때 인출하실 때 좋아요. 그리고 암기 테스트지는 앞 글자가 이렇게 다 따져 있어요. 그래서 상위 키워드를 보고 하위 키워드 떠올리기, 하위 키워드를 보고 상위 키워드 떠올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노장전 성공, 노장전 성공해서 다 같이 노동진관, 장인관, 전문직관, 성직자관, 공직자관 이렇게 계속 음성 인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단서 제공하면 하루에 한 파트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이든 지하철이든 어디서 계속 보면서 얘를 한번 쫙 하시면은 나중에는 이게 암기 인출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싹 다 인출을 할 수 있을 때 그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도 접어버려요. 그래서 윤리강령이 필요한 이유 하면은 바로 내가 힘부경들 떠올릴 수 있게. 그거는 9월, 10월이면 충분하고요. 지금 7, 8월에는 힘부경들을 보고 영리화 교사의 힘과 지위, 부모의 다양성, 경험의 기초성,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실 수 있게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두 문자 인출해 주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얘를 가려도 전체 인출해 주시는 거 순서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의 목적은 이제 문풀이랑 서술 대비인데요. 문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푸시면 내가 꼭 한두 개씩은 틀려요. 막 뭐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출제자도 여기서 좀 틀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비슷한 개념을 좀 노려서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바로 그 사례와 관련된 키워드를 꽂아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객관식 시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직관 사례에서 나온 김교사의 대사에서 교직관을 서술해라, 키워드를 써라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 쓰지 않고 노장전 성공 옆에 빈자리에다 쓰고 하나씩 속어 하는 방식으로 가장 남은 거 2개, 일부러 2개 남겨놓으시고요. 비교해가지고 그 사례의 대사에 근거해서 가장 정답인 거를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인출하는 것만으로도 암기에 또 효과가 있으니까 2번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서술 대비인데요. 윤리강령이 필요한 이유 캐치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서술형으로 된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만
여기 넣어가지고 힘부경딜 해가지고 영유아 교사의 힘과 지위, 부모와 영유아의 다양성 이렇게 연상 인출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서 이런 거 암기해버리시면 나중에 서술하는 거는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장점은 이제 난이도가 확 낮으니까 어렵지 않으세요. 다만 사회관계 정도 하시다 보면은 양이 많아가지고 표정들이 다들 지치시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3주차 사회관계만 딱 끝나고 나면은 진짜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3주까지만 한번 힘드셔도 버텨보시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 구름판, 이게 우리의 구름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 4단계 없애도 점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화하는 거 필요해요. 시각화를 도와줘요, 얘가. 그래서 이 인출지를 그냥 계속 똑같은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가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는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여기 뭐 있을까요? 수세기, 즉지하기, 어림하기 수세기가 있으면은 그거 한 3번째 장 하단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찰칵찰칵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조 장치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힌트를 옆에다가 막 적어드렸어요. 오늘 거는 뭐 있을까요? 발달의 4번에 기적은 누구나 불러올 수 있다. 막 이런 거 하는데, 요거는 기적누불을 떠올리기 좋으시라고 넣어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부분들 떠올리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를 너무 달달 외우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이미지화 시켜서 두 문자 키워드 반복 시연할 때 심상화하는 도구로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 그 심상화, 그 기억의 전략에 나오는 그걸 활용할 건데, 이렇게 그 파블로프의 조건화, 고전적 조건화 14번 시강일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그냥 시강일기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시강일기를 떠올리면서 파블로프의 강아지가 침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시강일기 하고 심상화, 이미지화 시켜버리면은 기억에 더 오래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2번 하위 키워드를 글자로 적어서 테스트하는 거는 꼭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한 주에 6교시에 이렇게 쭉 하고는 갈 건데 시간 소요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음성 인출로 많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짝꿍 선생님이나 이렇게, 아니면 집에서는 녹음 같은 거 활용할 수 있고, 가족들 활용해서 이렇게 음성 인출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친구한테 답을 주고 나 앞에서부터 외워볼게 하고 이렇게 쭉쭉 하는 거 실시간 테스트, 음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1대1 테스트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1대1 테스트인데, 음성 테스트인데, 원래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봐드릴까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하면 너무 떨린대요. 너무 긴장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짝을 지어드리고 이렇게 서로 20분 정해놓고 10분 인출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3쪽까지 먼저 해요. 이렇게 정한 다음에 20분 되면은 한 명씩 말하고 한 명은 봐주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얘를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얘 50% 이상 오늘 가져가시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그냥 체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틀린 거 위주로만 바라보기. 이렇게 해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틀리는 거 너무 두려워 마세요.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그 음성 녹음이나 친구한테 부탁을 하시면 좋고요. 일상에서 기억하기, 이것도 맥락화 전략이죠. 산책하면서 이동 시간에, 공부 시간에 외의 곳에다가 이제 붙이고 내려놓고 얘네를 이제 복사하시거나 다 뽑아가지고 곳곳에 뿌려놓으세요. 집에. 그 거실에도 한 부, 방에도 한 부, 화장실 앞에도 한 부.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붙도록 많이 되뇌이기. 이따가 우리 자 5초 동안 외워보세요 할 건데요. 그때 이제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틀리셔도 괜찮고요. 하시다가 바로 안 돼. 그럼 그냥 살짝 보면서 하세요. 음성 인출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
자, 1주에는 OT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지난주 복습 테스트를 할 거예요. 지난주 복습 테스트. 그래서 저랑 같이 이번 주에 이거 발달을 다 외우고 50% 이상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얘를 시작하기 전에 1교시에 다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쭉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얘를 외워오시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외우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할 거고요. 또 6교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6교시는 이 암기 테스트가 두 부예요. 맞죠? 두 부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는 가져가시는 거, 하나는 오늘 마지막 교시에 적은 다음에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이름도 써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다 틀리셔도 괜찮아요. 절반 정도 틀리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놓고 가주세요 하냐면은 사람들이 비슷한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법 보완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틀리셔도 괜찮고 쓰는 과정 자체 인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틀린 부분까지 이렇게 체크해서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걸로 할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강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테스트를 해야겠죠.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카페 네이버에다가 우리 촬영해서 올려주시면은 또 그것도 제가 수합을 해가지고 자주 틀리는 거 위주로 암기법을 보충해서 알려드릴게요. 추가 질문 게시판도 알려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하셔도 되고 쉬는 시간마다 하셔도 되고 여기 카페에 가시면은 질문방 있어요. 나의 아이디가 이제 노출되고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시는데 부계정 하나 만드셔가지고 잔뜩 물어보시고 나중에 탈퇴하세요. 합격하시고 자유롭게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료는 그래서 유단자 프린트, 유단자 암태지, 유단자 복태지는 그 암태지 복사본이고요. 복습 테스트지 하고 기타 수업 자료는 이런 거 제가 생기면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는요, 1교시에는 이렇게 지난주 내용 복습하고요. 2교시 이론 암기 하시고 중간에 우리 이론 암기 했던 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쪽지 테스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사회관계부터 시작한다. 여기가 제일 토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왜는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회관계는 혹시 한 주 이렇게 뒤에 예술 경험이랑 붙여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대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서술 대비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알아도 내가 이제 두려움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단문으로 짧게 쓰기, 이러해서 이러하고 하다 보면 말이 꼬이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했다, 뭐 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접속부사 활용해 주실 거고요. 두 가지식으로 작성, 특징을 서술하시오 하면은 뭐뭐 하는 특징이 있다. 먼저 작성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장점을 쓰시오 했는데 특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는 특징을 써놓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하면 또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그 특징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인 장점이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내가 이제 장점으로 썼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서술을 가장 앞에다 해주시고 그 뒤에 부연 설명할 거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용어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암기를 해버릴 거라서 괜찮고 두 개의 용어인 거는 하나를 용어 답으로 써버리고 하나를 예를 서술하는 데 활용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개념서술은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암기가 잡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암기량을 확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주요 개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암기가 돼요. 아까 미리 사전에 한번 밑줄 쳐보는 것처럼 해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유저쌤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요약 자료라서 다 중요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3번에서는 이해로 서술을 작성이 어려우면 키워드 암기할 건데요. 예를 들어 윤리 강령의 필요성 이런 것들, 비계 설정의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키워드 암기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장을 블록처럼 쪼개는 건데 이 뒤에 부분은 좀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단문으로 작성 요거는 쭉 보시면 아는데 이제 너무 문학적으로 우수한 작품이지만 무슨 말인지 한눈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채점자들에게 가능한 확실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결하게 쓰시면은 간결하게 썼는데 그게 딱 답이야.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어느 정도 좀 많이 확실한 키워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용어는 암기 이렇게 32, 33, 34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자극의 욕구, 구조화의 욕구, 테드의 욕구 막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들을 이제 이해를 통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 자극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구나. 쓰다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의 욕구는 아, 사람은 태어나면 어떤 구조화된 안에 이렇게 일정한 계획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구나.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어렵다 하면은 키워드 그냥 내가 딱 정해놓고 나는 얘를 무조건 답으로 쓰겠다 하고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확실한 키워드는 같이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 거는 서술 대비도 살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사라초의 교사 역할을 쭉쭉 하는데 여기 교육과정 설계자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얘를 서술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서술어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교육과정 설계자란 여기 마지막에 유아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함. 아, 결국 교육과정 설계자랑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할이다라는 거를 내가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교육과정? 아, 지역사회가 중시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초한 유아의 능력에 맞는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예요.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 세 개 중에서는 한 개, 두 개 정도만 쓰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 설계자의 역할을 먼저 이제 잡으시면 쪼개가지고 잡으시면 나중에는 얘가 한두 가지만 떠올리셔도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되게 쪼개서 보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서술하실 때 구조를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5번은 이미지를 덧붙여서 외워버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보자 단계, 교사 초보자 단계, 시작 단계, 아는 단계, 복합 단계, 영향 단계 이런 거는 초보자라는 말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 교사로서 초보구나 하는 느낌이 오죠. 그렇지만 막 복합 단계, 아는 단계 이런 거는 너무 애매해요. 이럴 때는 외워버릴 때 아예 이미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1단계는 교육봉사생, 실습생, 초임교사, 경력교사, 완전 경력 많은 원감 직전 선생님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버리시면요. 내가 초임 선생님은 어땠더라? 교육 실습생 때는 어땠더라? 아, 상급자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며 우리 지도 선생님 떠올리며 교육적 역할 및 육아를 담당하는 교사 단계다. 이렇게 외운 내용을 이 문장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이 서술을 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덧붙인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하거나 제가 한 거라서 이 학자가 말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이 키워드를 쓰시면 안 되고 얘네를 떠올려서 얘네를 수월하게 작성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한데 쉽지만 나중 가면은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드리는 서술형 대비나 암기 특강반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는 거는 중간중간 한 번씩 다시 봐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면요. 인지 프로세스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면서 쭉쭉쭉 흘러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지 하고 이렇게 계속 바라봐 주시는 게 좋고요. 시험 직전에는 의심의 의심, 그리고 시험날은 담백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따가 우리 발달을 할 건데 행동주의의 아동을 수동적으로 보고 능동적으로 본대요. 그럼 여기서 행동주의는 수동적이라고 했는데 왜 능동적이란 키워드가 들어갔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뒷부분에서 막 보다 보니까 반두라는 행동주의자지만 아동의 능동성도 강조를 했구나. 그래서 그 키워드가 2개 들어간 거구나 하고 이렇게 모든 문장에 약간 의심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에 대한 물음을 내가 떠올리고 내가 답하면은 그게 암기가 돼요. 발견학습입니다. 자, 7번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요, 에릭슨에 기초하여 개념을 써라 하면요. 그냥 내가 에릭슨 관련돼서 외운 내용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든지 그거랑 연결시키면은 걔가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샘플 문제 보면서 한 번씩 중간중간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찾기, 이것도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요령인데요. 그 2번에서 스트로크의 긍정적 기능을 쓰래요. 요럴 때는요, 사실은 이 스트로크는 이렇게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자존감을 느낀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1번. 2번은 내가 그건 생각이 안 나. 그치만 그거 위에, 그거 아래에 있던 내용은 생각나요? 그러면 걔네를 활용해서도 쓰실 수 있으세요. 이게 유사 답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답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스트로크는 우리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쓰다듬기는 인간의 자극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요 행동이다. 얘네를 활용하셔서 자극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이것은 이 사례에서 연결시켜서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아는 다른 기억으로 다 가지고 와서 사례랑 연결시켜서 쓰면 답안으로 인정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제 일기장입니다. 옛날 일기장이에요. 10년 전에 임용고시 준비하던 시절 일기장이 계획이 있더라고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어떻게 이걸 딱 본 거예요. 6월 달에. 근데 제가 7월 말까지 이론 단권화 했고요. 그 다음 교직 논술 강의를 들었어요. 6월 말까지 누리과정 1 강론 강의 듣고, 그리고 7월까지 강의 이제 마친 거죠. 이론 강의. 그래서 7, 8월에 단권화 문제풀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딱 최적기예요. 우리 지금부터 달리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시거든요. 다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우리 머리 터지게 암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우리 2달간 완주를 진짜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격 암기는 8, 9월 요때 들어갔거든요. 9월 정도에. 근데 지금 우리는 2달이나 빨리 들어가는 거니까 합격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나서요. 우리 20분까지 발달 파트 같이 한번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암기 들어가실게요. 자, 우리 페이지 1쪽입니다. 뭔가 되게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이론은 제가 좀 빨리빨리 훑고 지나가고요. 설명해야 되는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은 암기 테스트지 한쪽은 이론 자료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 발달에 대한 관점 들어가죠. 요거는 우리가 개론에서 꼭 잡고 가야 할 내용이에요. 사회관계나 자연탐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시험에서는 이러한 행동주의 관점에서, 성숙주의 관점에서 서술해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만 밑에다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가지고 무슨
과학 활동이 나오든 수학 활동이 나오든 미술 활동이 나오든 이 관점에서 서술을 하라고 하면은 얘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랑 연결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면은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고요. 성숙주의는 내적인 성장 시간표에 의한 발달 중요시한다. 그래서 중요 키워드, 유전 요인에 의해서 발달이 되고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그래서 뒷부분에 게젤도 나오고 로렌츠도 나오고 학자들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요, 아동을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반두라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으로 봤죠. 그리고 환경 자극, 조작, 특별한 훈련 이런 게 중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봐드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세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우리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프로이드랑 에릭슨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어떤 성격을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바라본 거라서 막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보다는 그러한 심리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한다. 단계별 과업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요, 우리 피아제랑 비고츠키죠. 인지발달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어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지발달이라는 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 지각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체크하시고 다양한 경험 이 정도 체크하시면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구조화를 위해서 넣었고요. 이 뒤에서 나중에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뭐 생태학적 체계 이론 이런 것도 들어가실 건데 크게 이렇게만 먼저 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서 이 전체 목차를 한번 쭉 써보세요. 사실 목차가 없기는 한데 우리 원래 공부하시던 이론서 목차를 쭉 쓰시고 거기에다가 요거가 그 목차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정도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의 서랍 폴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 2번 발달과 비슷한 용어예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다. 발달을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은 양적이고 수치적인 변화, 키가 컸어요, 몸무게가 늘었어요. 그런 거 말하고요. 성숙은 우리 계절같이 자연스럽게 유전 요인에 의해 전개되는 것들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습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행동주의적 느낌이 이제 나죠. 경험,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얘네를 구분하세요 라는 문제보다는 서술하시오 할 때 내가 적절한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이제 중요해서 한 번씩 쭉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서술을 하래요. 그럼 학습이랑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계절에 관련해서 서술을 하게 된다면 성숙 키워드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요. 발달의 원리, 발달의 특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아주 오래전 기출에 나왔던 거라서 근데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지만 기출에 나왔다면 안 할 수 없죠. 무조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키워드를 다 외우고 가실 거고요. 이 위쪽에 얘네도 발달의 원리로 많이 나오긴 해요. 책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은 위에서는 발달의 원리,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제 총체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여기는 유아기 발달 중요성 측면에서의 발달의 원리예요. 그래서 발달의 원리는 순차성,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연속성,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개별성, 개인차, 상호 연관성, 상호 관련되어 각 영역이 밀접히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맥락성, 역사적, 문화적 맥락, 상호작용, 복잡한 상호작용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땡땡성, 통합성, 맥락성, 상호작용 이런 키워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어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 연관성인데 뭐가 상호 연관성이라는 거야?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호 연관성은 발달의 영역,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좋아도 언어를 너무 못하면 사회적 기술이 낮아 보일 수 있죠. 그런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순, 연계, 상맥상, 순, 연계, 상맥상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실 거고요. 또 한번 보셔야 될 거는
요거는 그냥 서술 팁인데요. 예를 들어 연속성에 대해서 내가 서술을 하려고 해요. 요게 이제 임용 공부하고 서술 공부하다 보면 어휘력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연속성에 대해서 서술할 때 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면 내가 좀 찜찜하잖아요. 연속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럴 때는 이 연속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유사한 단어로 묘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불연속적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대비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비슷한 팁인데, 예를 들어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말고 구체적 조작기를 설명하래요. 그럼 그 앞단계랑 그 뒷단계에서 되는 능력 있죠. 그 뒷단계까지는 안 된다 라고 서술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우리 외우실 거예요. 자, 이제 외우세요. 외우세요. 순, 연계, 상맥상, 순, 연계, 상맥상. 이거는 라임이 좋아요. 자, 중얼중얼. 순차성, 연속성,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연관성, 맥락성, 상호작용.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연관성, 맥락성, 상호작용. 5, 4, 3, 2, 1.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연관성, 맥락성, 상호작용. 중얼중얼 해주세요. 자, 네, 앞에 한번 보시고요.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연관성, 맥락성, 상호작용. 좋아요. 이렇게 쭉 가실 건데요.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짜고짜 이제 외우세요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 가면요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 막 외우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유자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내용을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나 이거 아는 내용이야 하면은 바로 암기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순, 연계, 상맥상. 자, 우리 4번에는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이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 밑줄이 되어 있고, 자, 기초성은 기초가 된다. 발달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향후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 그런 내용이고요. 적기성은 적절한 시기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 민감기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적성은요, 지금의 발달이 다음 발달까지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포인트고요. 불가역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가역이라는 게 되돌아가는 건데, 불가역성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라서 불가역성, 회복되지 않는 것. 자, 우리 이거는요, 기적은 누구나 불러들일 수 있다. 기적은 누구나 불러들일 수 있다. 기적, 누불. 자, 암기 들어가실게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자,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벌써 적응이 빠르시네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인강 선생님도 따라하세요. 인강 선생님이 당황하셨다.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러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5번은 성숙주의 이론입니다. 우리 이렇게 키워드만 잡고 가실게요. 화면이 잘 나오나요? 나오네요. 자, 성숙주의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비롯된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요한 거 사전 결정론. 사전에 결정된다. 유전적 프로그래밍, 사전 결정론에 표시를 해주시고, 준비도 강조. 준비가 돼야 그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개인차 중시. 왜냐면 아이들마다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중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실제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발달에 적합한 실제. 근데 이 실제가 프랙티스라서 실행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은 뭐냐? 교육 실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인데, 의미로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 실행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달에는 이 교육 실행이 적합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낸 거죠. 교육 실행이나 철학 접근법을 책으로 낸 건데, 그 안에 중요한 키워드가 요거 3개예요.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연령에 맞는 교육 실행, 개인의 그 수준에 맞는 교육 실행, 사회문화적 적합성에 맞는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연계사. 이건 제가 키워드에 안 넣었는데 암기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별표를 쳐주실게요. 이렇게 약간 자잘자잘한 거는요, 막판에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추가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가실게요. 6번부터 7번까지 쭉 보시면 성숙주의적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어차피 프로그래밍 된 거에 따라서 발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말고 환경 구성 잘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왜냐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이 발달 수준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활용한다. 이 환경 구성이랑 관련되었지만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 놓으시면요, 나중에 서술하실 때 내가 요게 잘 생각나면 요거 쓰시는 거고, 요게 잘 생각나면 요거 쓰시는 거고, 요거 두 개만 딱 생각난다 하시면 두 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유아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만 잡고 가시면요, 이렇게 체크한 것만 해도 한 6가지죠. 그래서 성숙주의적 관점에서 교사가 지도할 때 방안이라든지 유의점이라든지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컨텐츠랑 연결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 활동을 하는데 뭘 할까요? 언어 활동을 하는데 성숙주의적 관점에서 교사의 그 지도 방안을 써라. 이렇게 하신다면요, 그 언어를 읽고 쓰는 것에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구성한다. 그리고 유아가 언어를 읽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유아가 언어를 읽게끔 학습지, 활동지 같은 과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럼요, 언어도 되고 과학도 되고 신체도 되고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스탠리 홀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좀 잔가지에 해당이 돼서 재현이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발달이 우리 원시인부터 막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까지의 발달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나중에 놀이이론에서 우리 한번 또 나올 거라서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지를 이용해서 어린이 마음 내용의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유아 연구 방법 개발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8번 중요해요. 8번, 9번 중요해요. 게젤은 그 성숙주의의 대표학자거든요. 이거 출제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예 이 사람이 말한 주요 키워드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개성표학. 이거는 한 4글자라서 암기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개성표학. 게젤은요,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숙이라고 봤고요. 표준행동 목록을 만들었어요. 아까 그 발달에 적합한 실제처럼 3세 때는 이 정도는 해야지, 4세 때는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근데 이제 강요한 건 아니고 그런 표준행동 목록 만들었고 학습 준비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준비된 것 같으면 적절한 교육 실행하자. 자, 외우고 계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개성표학, 성숙, 표준행동 목록, 학습 준비도, 성숙, 표준 행동 목록, 학습 준비도, 개성표학. 네, 게젤은요, 어떤 거 얘기했을까요? 성숙, 표준 행동 목록, 학습 준비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요, 나중에는요, 이제 자다가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게젤 발달의 원리까지 다 기억을 하고 가실게요.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상호적 교류의 원리,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개별적 성숙의 원리, 자기규제의 원리, 이런 것들 원리를 보실 때 자기규제의 원리, 이 키워드만 봐도 그 의미를 아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내용 너무 디테일하게 안 가셔도 이 앞에 키워드만 외우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 내용이 쫙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례를 보고 이 키워드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발달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이러한 키워드를 쓰기보다는 그거를 서술하시오 했을 때 얘에 근거해서 서술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준다든지 게젤의 관점에 의해서 발달을 써라 하면은 게젤은 이렇게 아동은 자기규제 원리에 따라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얘가 서술형 답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게젤은 자기규제 원리에 따라서 아동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암기 가실게요.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상호적 교류의 원리,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개별적 성숙의 원리, 자기규제의 원리,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상호적 교류의 원리,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개별적 성숙의 원리, 자기규제의 원리. 발상 기계자, 발상 기계자, 발상이 기계가 높아. 발상 기계자,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상호적 교류의 원리,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개별적 성숙의 원리, 자기규제의 원리. 자, 발달적 방향성의 원리, 상호적 교류의 원리,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개별적 성숙의 원리, 자기 규제의 원리.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좋고요. 자, 로렌츠는요, 각인 현상과 결정적 시기를 이야기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건 너무 좋네요. 로각결 해서 로렌츠 문제 나왔다. 그렇다면 답이 각인 아니면 결정적 시기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뭐 부모 교육 이론에서 예를 들어 로렌츠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로렌츠가 나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추가를 하나씩 더 해드릴게요. 로렌츠 각인현상 결정적 시기, 로렌츠 각인현상 결정적 시기. 자, 로렌츠는요, 각인현상 결정적 시기. 좋아요. 각인현상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본 사람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거 각인현상이고요. 결정적 시기는 딱 태어난 행동, 그때 특정 시점에서 특정 학습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푸바오가 그 사육사 선생님이 푸바오 아닌가? 다른 판다 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육사가 대나무를 이렇게 뽀개는 걸 알려줬대요. 근데 이제 뽀갤 때 사육사 선생님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뽀갠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더가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뽀개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아, 결정적 시기였구나 이러면서 봤답니다. 뽀갠 다음에 그래서 로각결 암기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11번 행동주의 프로그램의 특징. 행동주의 교육 프로그램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둡니다. 왜냐면은 그 행동을 달성하게끔 하려고. 그리고요, 단순화, 위계화, 순서화 시킵니다. 체계적으로 해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행동에 적극적으로 교사가 지시를 하고요. 적절한 강화 제공합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디스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 연습 이런 키워드들도 행동주의랑 연관이 되고요. 이 디스타 프로그램은 이제 나중에 또 운영 파트에서 프로그램의 종류 쭉 읊어드릴 거라서 지금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이렉트예요, D가. 그래서 직접 교수. D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 1 더하기 1은 2야, 3 더하기 2는 5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다이렉트로 디스타 프로그램 행동주의 하고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타 프로그램은 그 소외받는 아이들 초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직접 교수, 반복 학습, 단계적 과제 제시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교수, 반복 학습, 단계적 과제 제시. 이런 것도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요. 나중에 사회관계에 가서도 똑같은 키워드, 과학 영역, 유아과학교육 가서도 똑같은 키워드라서 이제 봐주시면 좋아요. 자, 13, 14, 15 파블로프랑 왓슨이죠. 자, 파블로프는 우리 파블로프의 개 해가지고 많이 떠오르실 건데요.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울렸더니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더라 하는 게 그 파블로프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같은 거는요. 그 무조건 반응, 침 흘리는 반응을 중립자극, 벨소리랑 연결시켜서 그 벨소리만 들어도 침 흘리게끔 하는 게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여기서는 자극 일반화랑 자극 변별화가 있는데요. 자극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것처럼 벨소리가 아니고 벨소리 그 비슷한 음성 소리에도 라디오 소리에도 이렇게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게 자극 일반화고요. 자극 변별화는 변별하는 거,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자극을 잘 구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봐주실 거는 이렇게 무슨 원리 해서 나오는 거는 다 암기를 해버리실게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내기가 좋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개정놀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행동주의보다는 성숙주의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성숙주의 쪽을 먼저 공부를 하시되 얘네도 막판에는 결국 다 암기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파블로프는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원리는 미리 제시되거나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시간이 미리, 동시에. 강도의 원리는요. 자극이 강할수록 예를 들어 스티커를 주면 잘할 거래요. 근데 스티커를 막 100개 줘요. 그러면은 더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관성의 원리는 자극물이 일관돼야 합니다. 벨소리를 울리고 먹이를 줬으면은 계속 먹이만 줘야 되고 공을 준다든지 산책을 준다든지 하면은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성의 원리는요. 횟수가 많을수록 그 연결시키는 횟수가 많을수록 잘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도 원리 보시면 일관성의 원리, 뭐가 일관된 거지? 아, 자극물이. 계속성의 원리, 뭐가 계속되는 거지? 아, 그 조건 형성이 하고 그 주어를 꼭 찾아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계속성의 원리를 서술하라고 하더라도 서술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의 원리, 파블로프 강아지가 시선 강탈. 그치만 일은 계속해야죠, 우리.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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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강도, 일관성, 계속성. 시강, 일개. 다시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너무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리고 15번 판도라 전까지 한번 하고 10분 정도 쉬다가 오실 거고요. 왓슨은 환경 결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왓슨은 행동주의자 끝판왕. 그래서 그 어린 알버트 실험을 했어요. 우리 알버트 아기 친구에게 이제 데려다 놓고서 그 흰 쥐를 볼 때마다 징 소리를 빵 하고 쳐가지고 깜짝 놀라게끔 해서 흰 쥐만 봐도 공포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침을 흘린다든지 어떤 행동을 연결시켰는데 이 분은 그 정서를 연결시킨 거죠. 공포라는 정서를.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체계적 둔감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흰쥐뿐만 아니라 흰쥐 비슷한 거, 흰쥐 인형, 흰털 요거에도 다 공포를 보이는 거예요. 자극 일반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만들기도 했다면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체계적 둔감법이 나온 거예요. 체계적 둔감법은 처음에는 그 흰 색깔 옷 같은 걸 줘가지고 이거는 안전한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나중에는 흰색 털 뭉치를 줘서 이거 안전하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공포 반응을 없애는 탈조건 형성법 이야기했습니다. 왓슨이 나온다면 체계적 둔감법, 환경 결정론 요 정도밖에 없어요. 혹은 정서 요 정도. 너무 행동주의를 강조하셨기 때문이고요. 16번 썬다이크도 행동주의 학습 이론 관련된 연구자예요. 학습의 3대 법칙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14번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학습을 많이 잘 빨리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효과의 법칙, 보상이나 반응 결과가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우면 결합이 잘 된다. 준비성의 법칙, 어떤 사람이 준비됐냐면은 그 학습자가 학습할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성숙 차원에서의 준비보다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그때는 보상이 더 좋겠죠. 배고플 때는 학습할 준비가 더 잘 돼 있다라고 봅니다. 연습의 원칙은 연습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암기 바로 가실게요. 효준이가 연습을 했어요. 썬다이크랑 고양이를 떠올리시면서 고양이 탈출 박스 실험에서 효준 연습을 발견했어요. 효준 연습.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썬다이크 효,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네, 이제 적응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발달의 원리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막 시켜가지고 깜짝 놀라서 좀 덜 외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번. 순, 연계, 상맥상. 순, 연계, 상맥상.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 연관성, 암기가 보실게요. 맥락성, 상호작용,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 연관성, 맥락성, 상호작용. 자, 같이 유자 테스트 가볼게요. 순차성, 연속성, 개별성, 상호 연관성, 맥락성, 상호작용. 좋아요. 자, 지금은 조금 어려우셔도 갈수록 적응이 되시고, 또 우리, 암기 시간, 자습 시간에 또 각자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11시 5분까지 쉬시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